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술마녀의 단주일기 4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45번째 이야기로 언덕, 마을에 덕을 쌓는 일, 그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뵈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동안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말도 제가 언덕 말씀드렸다시피 잘 건강하게 편안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음, 저는 오늘로 단주한 지 215일 차 되었어요. 215일이 되었는데 정말 올 한 해가 우리 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그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엄청 뜻깊은 엄청 여러 사건이 있었던 해였죠. 단주 결심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단주해서 또 이제 단주일기라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인사드리고 이렇게 소통을 해온 지가 벌써 이렇게 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6개월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게 6월 말경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2020년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아마 2020년은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더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게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그리고 그 응원을 표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하고 저는 100분이 넘는 지금 구독자님이 저한테는 천군만마보다 더 든든한 군이자 지원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이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마음 치유 낱말은 질문이에요. 질문. 영어로 퀘스천, 문장 보호로는 이제 물음표, 퀘스천 마크 이세 개가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이란 이 마음 치유 낱말을 진작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질문 이 두 가지 중에 뭘 할까 남편한테 물어봤었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질투를 다뤘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 거예요. 크게 제가 세 가지 큰 그 주제로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제가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도대체 질문이라는 게 뭘까? 제가 맨날 자원풀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통해서 이제 질문이 뭔지 살펴볼 건데 그 질문은 첫 번째 이 물음표는 두 번째 질문하고 되게 연결돼요. 왜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이죠. 주로 질문을 받으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왜 기분이 나쁠까? 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기분이 나쁠까? 그 이유가 그 이치, 그 까닭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한자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숨어 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이 인용 부호, 그러니까 그 문장 부호인 물음표에조차도 그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동그라미 두 개로 이제 가려놨는데 어떤 질문과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첫 번째 질문에는 질문도 종류가 많잖아요. 질문의 종류가 있는데 착한 질문이 있고 그렇다면 이 상대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나쁜 질문일 수도 있고 악한 질문. 그러니까 착하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그 유의어하고 반대되는 말이 같이 이렇게 그 어근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 언어에 그 낱말에. 근데 착하다에 대한 반대말을 저는 나쁜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나쁘다는 말은 반의어로 안 나와요. 악하다, 독하다, 악독하다, 악랄하다가 반의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악랄한 질문이라고까지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서 착한 질문이 있다면 악한 질문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차이이고 왜 다를까를 이제 같이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질문하는 우리의 속마음은 뭘까? 왜 뭐 때문에 우리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또 질문을 당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왜 우리는 상처도 받고 또 인정도 받고 뭐 공격당하는 듯 싶어서 분노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하는 속마음을 알면 소통이 좀
물 흘러가듯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막힘이 없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우리가 질문하는 속마음이 과연 무언지 이거를 이제 같이 알아볼 거예요. 오늘 제 얘기 마음 치유난 말, 이 질문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 나눌 건데 여기에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섯 사람일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사람은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쟁점을 안겨주고 있는 선우은숙이라는 배우 탤런트 분, 첫 번째 등장인물이고, 두 번째 등장인물은 아이 콘택트라고 침묵 예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눈을 마주 보고서 말 안 하고 침묵하는 시간을 통해서 가족이나 지인이나 어떤 밀접한 관계였던 사람들을 스튜디오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눈 맞춤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던 분 중에 장광이라는 탤런트, 그러니까 영화 배우, 그 두 분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제가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에 두 분이고, 또 다른 두 분은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아버지 잠깐 친정 아버지 뵙고 왔는데, 아버지 때로는 엄마이기도 하고, 뭐 저희 친정 엄마이기도 하고, 이 부모님이 이제 한쪽 축이라면 또 다른 축에는 이제 저희 아파트, 그러니까 이웃 사촌, 굉장히 친하게 최근 들어서 더 코로나 이 시국에서 더 돈독해진 이웃 사촌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나오시는데 이 질문이랑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한 분 한 분 찾아볼게요. 먼저 우리 이혼할소에 등장했던 선우은숙이라는 배우분이요. 두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하셔서 이제 이혼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은데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1박 2일인가 2박 3일 이제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서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질문 왕이에요. 질문 여왕이라고 해야 되나? 선운숙 씨가, 이분이 질문 왕이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내 감정이 그랬는데, 나 이런 건 뭘까? 나 궁금한 게 있어.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거든요, 남편분한테. 이때의 질문이라는 거는 그동안 10여 년, 아니면 훨씬 더 결혼 초기까지, 아니면 결혼 전에 연애하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때 못했던, 그때 못 물었던, 그 순간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못 물었던 질문들까지 포함이 돼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근데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 마음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잘 전달하셔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고, 남편이랑 같이 보면서도 되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이분이 계속 질문 왕이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당신 그때 어땠어? 이런 감정이었는데 나는 이랬었는데 당신은 어땠어? 그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어? 막 또 맛있는 거 먹고 뭐 또 좋은 분위기에 있다가,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면서 계속 화면에 물음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질문의 최고 여왕이신 것 같은데, 이 질문에서 저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나오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뭐냐면, 그런 질문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내가 결혼한 초기에 내가 어떤 뭐죠, 직장 생활을 한 거죠. 연기자로서 이제 탤런트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인간관계가 자꾸 부딪히고 껄끄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동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선은숙이라는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여자 선배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라는 분은, 이영화라는 이 배우분은 그러니까 항상 그 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얘기하고 너무 괴롭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분이랑 같이 뭘 연기 생활을 하고 방송국에 가는 게 괴롭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다양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본인의 편을 안 들고 그 당시에 아내의 편을 안 들고 계속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속 편을 들어주고, 그래서 같이 연기 활동하고 같이 이제 뭐 여가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한테 너무너무 커다란 상처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식이라는 배우분이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물어본 질문은, 그 당시 그 시점에 왜 당신은 그 당시 내가 고통스럽고
어떤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왜 내 심정을 외면하고 그 사람의 편을 들고 내 편을 들지 않았느냐,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사랑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 사이,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 아니면 부모 자식 관계, 또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이 사람만은 나를 꼭 믿어줬으면 싶었는데, 믿어주고 내 편이었으면 싶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굉장히 그 외나무 다리에서 외롭게 내 마음이 힘들고 관계나 이런 상황이 힘들 그 시점에 딱 내 편을 안 들어주면 마음이 벌써 얼어붙고 다치고 엄청 큰 상처를 입잖아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질문은 계속 끊임없이 그런 거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선우윤숙이라는 분이 첫 번째 저희 등장인물이라면, 그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등장인물은 장광이라는 배우분이에요. 이분을 저는 그 영화 몇 편 정도 봐서 이 가족이 아들과 딸 또 같은 연기자인 아내분과 이 가족이 굉장히 단란하다고 다른 예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못 봐서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 이제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아빠인 장광이라는 배우가 신청을 해서 이제 아내와 아들, 딸, 자녀 이렇게 세 사람이랑 같이 마주보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는데, 이 장광이라는 분도 정말 왕을 넘어서 질문광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계속 묻는 거,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복적으로 묻고, 어떤 상황에서나 묻고, 사물에 대해서 묻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묻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에 대해서 묻고, 확인하고 묻고 음식에 대해서 묻고, 아주 쉴 새 없이 계속 그래서 질문 그 공해에 시달린 가족들이 이제 그런 걸 고통을 하소연하는데, 그 와중에 이분의 그 괴로움은 뭐였냐면, 그, 그 가족 관계 안에서 본인이 계속 질문은 하고 있지만 소외되고, 외로운 자리로 이제 자기만 나머지,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자기를 따돌리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서 이제 나오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계속 질문하는 그런 게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지만, 본인 딴에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거고, 어떨 때는 또 그냥 나이가 드니까 하는 독백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당황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의 저는 그 앞에 이 이야기보다 뒤에 돌발적으로 이제 아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갑자기 나오거든요. 이제 그 프로그램 말미에 나오는데, 그게 더 질문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계속 그 엄마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하여튼 남매 중에 그 딸은 계속 그래도 소통을 하고 대화하고 눈을 맞추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와 계속 아빠와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시선을 계속 회피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도 카메라 통해서도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제 어렵게 대화를 두 사람만 이제 남는 장면에 딱 놓여지는데, 그때서야 왜 그런 아빠와 대화를 거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는지에 대한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연이 바로 그 사연 안에 이 그 질문의 속마음과 이 모든 게 들어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와, 이거다. 여기서 질문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느꼈던 게, 아들이 아빠한테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결정적인 계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참 후였는지 정확히 제가 이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빠는 아들이 계속 불편해하니까 그냥 포옹을 그냥 이리화해서 안으면서 포옹하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됐다고 아빠는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아버지로서. 근데 그 포옹하는 순간조차도, 그러니까 아빠는 그게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오히려 아들은 더 불편하고 불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그 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밖에서 어떤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잘못이 아닌데 엄청나게 이웃이나 주변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거예요. 비난을 받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아빠가 그 주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자신을 혼냈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던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를 묻지 않고 아빠는 그냥 그 벌어진 그 사건만 보고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비난 이것만 보고서 엄청나게 아들을 혼냈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정작 이 질문광인 장강이라는 분이 질문왕이신데 정작 그때 못 물어본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들한테 아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눈을 마주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놓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혼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딱 어떤 결심을 했냐면 다시는 아빠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어린 게 다시는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기대지 않겠다고 막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의 문을 탁 걸어 잠궈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지금이 한 35살쯤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기대고 의지할 곳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삶을 진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래서 아빠가 정작 물어봐야 했었을 그 순간,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됐을 그 순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빠도 아버지인 그분도 처음 아버지잖아요. 서툴르셨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이제 인식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얼핏 떠오르는데 그 당시 그 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겨우 그때서 그 순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마음의 문을 닫은 그 마음을 들어본 거죠. 들은 그 순간에 이제 아빠가 얘기하죠. 미안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중간 사춘기쯤에 그냥 아들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일탈하고 하니까 그냥 거의 포옹을 해서 자기는 본인은 아빠로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포옹이 폭력이 됐던 거잖아요. 오히려 분노와 불쾌함과 그런 거를 그 증폭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제서야 아빠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안아봐도 될까? 30이 다 된 아들한테 아빠가 안아봐도 될까? 딱 하고 이제 포옹을 하는 거예요. 진짜 질문다운 질문을 그때서 하셨던 거예요.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저도 아들 키우는 사람으로서 되게 이렇게 와닿았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진실한 질문을 하신 거죠. 안아봐도 될까? 그러니까 안는다고 포옹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포옹이 그런 순간에는 폭력이 되었던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다 큰 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안아봐도 될까? 하고 물음표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뜻하게 포옹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확인하고 이제 아마 이 가족은 또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더 따뜻한 일이 펼쳐졌으리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한 등장인물 두 사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또래 친구가 이제 생겼는데 최근에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 추석 때도 막 전 안 붙이고 제사 안 지내는다고 하니까 이제 전을 제가 집에서 안 붙이고 있었는데 이웃 그 친구분이 전 붙여가지고 한 바구니를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고마운 마음으로 진짜 감동에 젖어가지고 먹었던 이야기 저번에 했었거든요. 추석에 같이 나눴었는데 이분이 이제 오늘도 아마 시아버님 모시고 이제 병원을 다니러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한두 번 계속 아버님이 이제 위중한 병에 걸리셔서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수술도 하시고 검사도 하시고 해서 지방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그런 수발
그런 거 챙기는 걸 다 하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진짜 이분도 질문 아니신 거예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치료는 어떻게 되냐?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이상한 데가 없냐? 여기는 왜 그러는 거냐? 의사한테 들은 이야기도 사실 정확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며느리한테 계속 묻고 제 친구인 그 며느리한테 계속 물어보신 거 물었던 거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그 진국인 게 제가 그분 되게 여러 부분을 존경하지만 특히 그 부분 더 존경하거든요. 친구지만 그래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내려가셔서 집에 내려가셔서 야 그건 어떻게 된 거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치료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여기도 아픈데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를 또 의사한테 들은 거를 더 풀어가지고 또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이제는 아버님이 또 시아버님이 좀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으면 또 이번에 시어머님이 또 야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또 확인하시고 또 물어보시고 같은 말을 계속 질문해도 계속 끊임없이 설명해드리고 답변해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시동생이 좀 이따가 시누이가 이렇게 계속 그 아버님의 병 치료를 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 경과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거 기대하는 거 어떻게 펼쳐질지까지 본인이 의사분들 이상으로 더 거기에 설명하고 해가지고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계속 궁금해하시고 그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본인이 아프시니까 엄청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걱정하시고 그러면서 불안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설명해드리면 마음이 좀 어른들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잘 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부분은 정말 공개적으로 꼭 칭찬해드리고 싶었고, 제가 너무 배울 거고, 저는 그렇게까지 잘 못할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했던 말, 또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 거 또 설명해드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일, 작년에 있었던 치료, 이런 것까지 또 다 기록한 것도 찾아가면서 또 설명하거든요.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가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요. 또 한 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 엄마 아버지인데 그저께 친정에 갔을 때 아버지가 딱 저를 되게 반가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야 너 오려면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아빠 그랬더니 내가 이거 휴대폰을 지금 노인들 다 무료로 바꿔준다 해서 최근에 바꿨는데 이게 자판이 이게 글자판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그다음에 라디오는 어떻게 됐냐, 녹음기는 어떻게 했냐, 이건 앞으로 빼다오, 이건 뒤로 해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없애다오부터 해서 아버지가 이제 궁금한 질문 목록을 딱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급한 거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자판이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변환을 못 하신 거예요. 이게 익숙지가 않으셔가지고 새로운 휴대폰에. 그래서 아빠 이거는 자판을 바꾸는 거고 이거는 영어가 지나가 있으면 영어가 표시되는 거고 한이라고 하는 건 한글이고 그래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이 응? 우리 딸 경이 열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가끔 보내드린 문자가 있는데 답을 안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답을 해주셨는데 왜 답을 안 해주셨지? 아버지가 마음이 좀 안 좋으신가? 뭐가 불편하신가? 저한테 서운한 게 있나 그래서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보내신. 근데 저는 자주 뵈니까 그러려니 하고 아빠 귀찮으신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자판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못 보내주셨던 거예요. 되게 보내시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르쳐드렸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쓰실래요? 저한테 보내주셔요. 오늘 대놓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게 어디 있죠? 시옷 내가 설마 그 글자인가? 그랬더니 천천히 하나하나 찾으셔서 본인 손으로 사랑 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얼굴 마주보고 아이 콘택트 한 상태에서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문자와 말을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요즘은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또 앞날을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는 뭐 순서도 없고 모르는 거라 연세가 드신 이후로는 저는 하나하나가 되게 추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날도 그냥 그렇게 별거 아니고 물어본 거 자판 두드려서 가르쳐 드리는데 아버지가 사랑한다 하니까 또 가슴이 또 확 울컥해지면서 아우 이것도 정말 벌써 추억이 되는 순간인가 잊지 못할 순간이 또 하나 생겼구나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물어보려고 기다리신 그 질문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제 자랑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막 통신사나 이런 데 대리점에 가서 물어보고 막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너처럼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네가 제일 자세히 가르쳐 준다. 저는 속으로 아이 우리 아버지가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아빠가 흡족해 하셔가지고 그 아주 별것도 아니고 제가 뭐 큰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맛난 음식을 대접한 것도 아닌데 그 궁금한 거 이렇게 궁금해 하시던 거 딱 해결해 드리고 오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제 어린 시절, 또 여러분의 어린 시절, 또 아이들의 어린 시절, 또 이렇게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왜? 이건 왜?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저건 뭐지? 아니 그건 왜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수백 수천 번씩 수박 하나 가지고 아니면 지나가는 자동차 하나 가지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서 왜 그래? 가르쳐줘도 또 왜? 한 가지 사물이나 현상이나 뭐 물건이나 어떤 일이나 별이나 뭐 구름이나 응? 똥에 대해서도 방구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는 대로 계속 우리는 가르쳐줬잖아요. 우리가 엄마였을 때, 우리가 아빠였을 때 아이들이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수백 수천 번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질문하고 읽었던 책 또 읽어달라 또 읽어달라 그래도 귀찮지 않으면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한테 응대하고 대답해주고 나름대로 막 연구해서 거짓말 보태가지고 또 얘기도 지원해서도 해주고 했었잖아요. 귀찮아하지 않고 대답하고 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아버지나 그다음에 뭐 선운숙이나 장광이나 뭐 또 아픈 이웃의 시아버님이나 그 생각해 볼 때 그게 뭐 대수라고 왜 그거 우리가 답을 안 해주지? 응? 그게 뭐라고 그냥 답하면 될 걸. 이름 부르면 네 하면 되고, 응? 그러면 될 걸. 이름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방에 다들 콕 박혀서 응? 핸드폰 세상에 빠져 각자만의 자기 우주 세상에 빠져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응? 문자로 소통해야지 밥 먹으러 오고 서로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거 차단하고. 근데 그런 것도 이유가 다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은 거꾸로 자원을 제일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뒷걸음질하고 주춤하게 되고 혹은 나를 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고 왜 이렇게 싫지 인상을 쓰게 되지? 그런 이유가 이런 질문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원래 뜻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일단 질문부터 볼게요. 질문은 바탕실에 물을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탕실부터 찾아볼게요.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큰 제가 이제 마음치유 낱말 설명드릴 때마다 이 글자는 이 자원에서 이 글자가 핵심 키워드다 열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디 숨어 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바탕실자는 이제 이 위에가 도끼 근 두 개를 합친 거를 모탕은이라고 해요. 모탕은 더하기 요 밑에가 조개패. 현금, 돈을 나타내는 조개패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게 바탕실자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뜻이 쓰여진 게 아니라 요 이렇게 상형한 그대로 이제 도끼 두 개, 두 자루 도끼, 그다음에 조개 돈. 이건 뭐냐면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 옛날에도 전당포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도끼 두 자루를 맡기는 거예요. 임시로 맡기는 물건을 바로 바탕질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서 이 저당물이나 저당품을 주로 질이라는 거에 쓰고 그러니까 질이라는 글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뜻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게 그런 뜻인 거예요. 저당물이나 저당품.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임시로 맡겨놓는 물건. 이게 이제 저당물에서 유래된 글인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도끼가 제대로 날이 드는지, 도끼질을 했을 때 잘 찍히는지, 도끼자루는 헐겁지 않은지, 날은 잘 벼려져 있는지 다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저당으로 잡는 물건의 가치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뜻이 이제 확대 파생이 돼서 그 본질이나 품질이나 어떤 성품, 또 나아가서 성질 이런 걸로 이제 확대돼서 파생돼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당 잡힌 물건의 가치를 확인하려면 그 성질, 품질, 이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탕실이 그런 뜻을 쓰여지고 동사로 쓰여질 때는 뭐 대답하다, 뭐 질박하다, 소박하다, 그다음에 뭐 솔직하다, 저당 잡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은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할 때 문은 물을 문자잖아요. 이 문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물을 문자는 입구, 뜻을 나타내는 게 입이에요. 입구자예요. 입구 뜻을 나타내고 이 문문자가 이제 그 음을 담당하는데 남의 안부를 옛날에 그 이렇게 여닫이 문이잖아. 이 문이라는 게 그림 그대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지. 문을 쫙 열고 들어가서 다른 집에 방문했을 때 남의 안부를 묻거나 또는 그 죄인에게 죄를 따져 묻는 일이 주로 이 물을 문자가 갖고 있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에서의 뭐 더 중심되는 글자라 하면 질보다는 문에 있겠죠. 그래서 나아가서 뜻이 그래서 묻다, 문초하다, 죄인을 문초하는 거예요. 죄를 따져 묻는 거. 문초하다, 방문하다, 남의 집을 방문하다, 그다음에 찾다, 알리다, 부르다, 뭐 소식이나 그 어떤 질문 이런 거가 다 이제 물을 문자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을 방문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질문하는 모습을 이 물을 문자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글자에서는 바탕질보다는 물을 문자에 더 질문, 마음치는 낱말에 그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을 방문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묻는 건데, 그 뜻뿐만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따져서 문초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군가 나를 죄인 취급해서 묻는 질문인 거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여기 어디 갔어 안 했어? 어디 갔어 안 갔어? 너 이런 일이 있었어 안 했어? 죄를 따져 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뒤로 주춤하고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이렇게 공격받는다는 그런 막연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게 되게 일견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초하다의 문이 아주 많은 그런 뜻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에서의 뜻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 한자보다 이 영어하고 이 문장 구호가 더 질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퀘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퀘스천을 쭉 이제 뜻을 풀이를 해보면 퀘스천이라는 게 되게 중립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얽혀 있는 거, 이렇게 해결이 못해 있는 거, 아니면 골치 아픈 거,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많은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퀘스천 하면 그 풀이가 문제,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라는 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일이나 아니면 골치 아픈 일, 그다음에 논쟁이 되는 쟁점, 이런 게 퀘스천이었던 거예요. 또 질문,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의심.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거 의문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뭔가 석연치 않을 때 묻는 거잖아요. 의심하는 거, 의심한다는 건 뭐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질문. 그러니까 의심, 그다음에 취조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질문의 문자랑 퀘스천이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거죠. 죄인을 취조하는 거, 취조하다. 그다음에 신문하다. 이런 뜻이 퀘스천이 갖고 있는 뜻인 거예요. 단지 선생님 질문 있어요. 이럴 때 질문이 아니라 취조하고 신문하고 의심하는 거. 그래서
그 조회하고 그다음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뜻이 퀘스천이 원래 갖고 있던 뜻이고요. 지금도 갖고 있고 그렇게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묻는다, 뭔가를 궁금한 걸 묻는다 이런 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의심, 취조, 신문, 조회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신문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굉장히 가깝죠. 문초하다 이런 뜻에 가까운 게 영어의 퀘스천이고, 그다음에 물음표는 그 상식사전이나 시사 상식사전이나 이런 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뜻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 끝에 쓰이잖아요. 이 물음표가 그렇게 쓰이는데 그 어떤 한 말 어구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 여기도 또 의심이 나오죠. 의심하거나 어떤 빈정거린다. 빈정거림을 표시할 때 물음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우거나 모르거나 불확실한 표현을 쓸 때도 이제 당연히 쓰지만 의심하거나 의심스럽거나 빈정거릴 때 빈정거림을 표시할 때 물음표를 쓴다는 거예요. 이 정도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슬슬 우리가 왜 질문을 받을 때 당혹스럽고 불편하고 불쾌한지가 좀, 좀 납득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의심, 빈정거림, 취조하다, 문초하다, 나를 죄인 다루듯이 하는 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질문이 가지고 있던 어원적, 본질적 뜻이었던 거예요. 그건 한자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영어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이 부호로 쓰여지는 그 문장 부호조차도 그런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서 벌써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답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착한 질문이 있고 악한 질문이 있는데 착한 질문은 그런 거죠. 아까 장강 선생님 그 탤런트 분 배우분의 그 아들 사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 컨택트에서 이제는 다 성인이 장성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한테도 물어보죠. 안아봐도 될까? 장성한 아들한테 이제 드디어 이제 착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안아봐도 될까? 그러면서 미안했다. 그때 몰라서 니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미안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좋은 질문에 이어서 그러니까 착한 질문에 이어서 이제 답을 하면서 아들이 포옹한다고 하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착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악의가 없는 질문이죠.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본 것처럼 나 이런 게 궁금했는데 이게 너랑 소통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문자를 못 보냈는데 이거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 그래서 너 오면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거 되게 좋은 선의의 착한 상냥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악랄한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거 설이나 추석 때 돌아다니는 그런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을 수 없는 그런 그 잔소리 메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좀 이따 띄울 건데 거기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질문 목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질문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 이제 이 잔소리 메뉴에 다 메뉴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제목하고 음식하고 그다음에 음식 가격이 이제 매겨져 있는 게 메뉴잖아요. 거기 그 상차림에 다 이제 항목별로 잔소리마다 이 잔소리라는 게 다 질문이에요. 잔소리마다 돈이 매겨져 있어요. 벌금이기도 하죠. 벌금이기도 하는데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얼마예요? 얼마일까요? 그럴 때 지금 올라서 더 많이 비싸게 받아야 되거든. 그 당시에 얼마냐면 5만 원. 졸업은 언제 하니? 그러면 7만 원. 취업은 했니? 10만 원. 취업은 했니? 이게 10만 원이에요. 회사가 어디니? 15만 원. 올라갑니다, 점점. 연봉은 얼마나 받아? 이게 친척들이나 뭐 이렇게 가족, 그러니까 지인들이나 모였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이 질문들이 이제 폭력된다는 거. 근데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은 얼마야? 15만 원. 아이, 대기업 가야지. 계속 여기 다닐 거야? 20만 원. 그다음에 살이 좀 쪘구나. 다이어트 안 하냐? 이것도 20만 원. 그다음에 더 이제 올라갑니다. 단가가 뜁니다. 이제 고가로 갑니다. 결혼해야지. 언제 할 거야? 30만 원.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애는 낳아야지 결혼했는데 얼마? 이 질문에 얼마냐고요? 50만 원. 마지막 질문이 그 당시 잔소리 메뉴에서는
뭐 둘째는 안 가죠? 바로 가져야지. 막, 둘째는 언제? 이게 1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 메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걸 이제 제목을 바꿨어요. 해서는 안 될 질문 목록인 거죠. 하시려면 돈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그렇고 앞으로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악의가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대학에 대한 거, 취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회사를 옮기는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결혼에 대한 거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어떤 정보와 자원을 연결해 주던가 자원을 대든가 돈을 대든가 하셔야지. 그런 거 없이 맨입으로 이렇게 훅 들어가도 하는 질문들은 굉장히 나쁜 악한 질문이라 생각해요. 상처를 받잖아요. 거꾸로 물어보면 되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거꾸로 물어보는 것도 막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은퇴의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은퇴 이후에 뭐 계획 있으세요? 이란 이한 사망 갖고 있으세요? 등등등. 노후 대책은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해서 역공격하라고 막 그런 게 하는 거 아니야 떠들기도 했는데 그런 질문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라 하면 제가 정리하자면 이제 이 질문이라는 걸 좀 정리하자면 묻는다는 것은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여지지만 진짜 좋은 질문이라 하면 선하고 착한 질문이라 하면 내가 상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거 그런 선한 의도를 갖고 그 다음에 묻지만 그 대답을 내가 묻고 그냥 푹 찌르고 대학은 왜 안 가? 취업은 언제? 푹 찌르고 이렇게 대책 없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도움을 청하고 또 도와줄 여지가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묻는다는 행위는 물으시려면 그래서 서로를 묻는다는 걸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귀하게 여기는 것. 어린 시절 아이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고 대답하고 설명하고 했던 그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제 친구가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댁 식구들한테 같은 증상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도 또 설명해주고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런 마음, 아끼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해주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질문하는 사람, 그다음에 질문을 듣는 사람한테 서로 스며 들어가야지 좋은 질문이고 좋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폭력이 되지 않고 공격이 되지 않고 착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속마음은 사랑과 감사를 확인하고 나를 믿어주는 내 편이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확인하는 절차인 것 같아요. 질문하는 속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장광이라는 분의 사례도 그랬고 선우은숙이라는 분의 사례도 그렇고 부모님 얘기도 그렇고 이웃 이웃 친구인 그 친구와 시아버님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서로 귀찮아하지 않고 그런 거에 대답을 해준다는 거는 어린 시절 우리가 이제 수천 번 똑같은 질문 반복적으로 했을 때 우리한테 귀찮아하지 않고 성가셔하지 않고 대답해줬던 부모님처럼 그 당시 부모님처럼 혹은 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저처럼 저는 혹시 귀찮아했나 살짝 반성이 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나쁜 질문보다는 착한 질문, 누군가를 공격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문초하는 듯한 신문하는 듯한 의심스러워하는 듯한 그리고 뭐 껌껌이 이의를 제기하는 듯한 그런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 그런 악한 질문보다는 나쁜 질문보다는 착한 질문, 선한 질문, 상냥한 질문으로 서로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까이 하고 서로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도와줄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질문 그렇게 묻는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여러 등장인물 얘기를 섞어서 이제 그 뜻과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질문에 대처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다사다난했고 지금도 그 속에 있지만 앞으로 그래서 더더욱 몸과 말과 마음 편안하고 건강하고 다복하고 화목한 그런 시간들 그런 가족
그런 관계들 도모하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영광이고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새해에는 새로운 더 주제로 또 여러분들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그런 이야기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늘 고맙고 사랑하고 여러분 존경합니다. 예. 남은 2020년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2021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